파혼을 한 건지 당한 건지 알 수 없는 일을 당한 여자입니다. 제가 진짜로 금수 같은 년인지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20대 직딩이에요. 결혼 전제로 10개월 정도 만나던 남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죠. 제 고등학교 동창 녀석 친구의 형이었던 남친은 그동안 연애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지 않다가 약속 잡기 직전에 그냥 통보만 드린 상태라서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했었는데 듣자 하니 그 가문 전체가 어마무지한 유교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종가댁에서 벌어지는 제사만 1년에 수차례고 어른들은 사극에서나 보던 도포에 갓 쓰고 참석하실 정도로 전통 풍습을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집안이었습니다. 모든 자손들은 가문의 족보를 꿰고 있어야 하는데 가문 어르신들이 불시에 구두 테스트 했을 때 잘 안 나오면 불호령의 종아리까지 맞을 정도로 엄격합니다.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내지만서도 여자들은 당연히 참석 못하고 음식만 하다가 남자들 제사랑 식사 마치면 허겁지겁 요기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남친의 형님이 가문의 종손으로서 그 가문을 이어갈 장래의 어른이라고 제사에 나타나면 수염 허연 작은 할아버지 등 그 기세등등한 어르신들도 종손께서 오셨는가 하면서 정중히 맞이할 정도로 유교 질서라고 하나요? 아무튼 정말 옛날 방식 그대로 지키는 분위기라네요. 식사도 종손분들은 따로 하시는데 남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남친 형님은 아예 따로 드시고 겸상은 꿈도 못 꿉니다. 뭐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데 남친이 이러한 사실을 제게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은 건 그러한 집안을 끔찍이도 혐오하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남친은 외대에서 꽤 특수한 외국어를 전공한 덕분에 먼 나라 주재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는 혹시라도 결혼을 해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꼴 당할 일은 없을 거라 안심을 시켜주길래 남친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크게 부담을 느끼거나 걱정이 되는 건 별로 없었네요. 하지만 사정이 그렇다 보니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일단은 최소한 기본은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생전 관심도 없던 우리 엄마 아빠 가문에 관해서 급하게 달달 외워야 했죠. 남친 집안에 들어서자 영락 없는 서당 훈장님 같은 분과 조선 여인네 복장을 하신 분들이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예상대로 우리 집 가문 내력부터 물으시대요. 그래서 외운 대로 아버님은 땡땡씨 땡땡대 손이시고 어머님은 땡땡씨 땡땡대 손이십니다. 하고 다소곳이 대답했는데 그러자 아버님께서 화들짝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두 성씨는 엄연히 같은 조상을 가진 동조 동선이건을 감히 혼인을 했단 말인가 하시는 겁니다. 전 도대체 무슨 소린가 감도 안 잡혀서 벙 찌고 있고 남친도 얼굴이 흑빛이 되었어요. 저는 가까스로 정신줄을 다잡고 그런 걸 잘은 모르지만 동성동본도 아니시고 또 동성동본 불법혼도 없어진 지 오래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건지요? 하자 안 되다 마다 그 두 가문은 본래 같은 뿌리로서 절대로 혼인을 해서는 안 되는 법이거늘 하시면서 신라 시대에 뭐라 하셨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네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지만 당신 가문의 내력뿐 아니라 남의 가문의 유래까지 저토록 해박하시다는 게 더 신기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아가씨가 아무리 참해도 그런 금수와 같은 근본을 가진 쌍놈 출신의 딸년을 우리 집안에 들일 수는 없네. 여기까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부턴 가물가물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도망치다시피 그 집을 뛰쳐나왔거든요. 남친이 기절초풍해서 저를 잡았지만 평소 소심했던 저는 무슨 기운이 났는지 억세게 뿌리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문 걸어 잠그고 전화기도 꺼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남친은 난리 났지만 일체 접촉을 금하고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상대 부모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금수라고 칭한 걸 차마 가족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친구들에게 상담해봤자 21세기에 이런 스토리가 아예 접수조차 안 될 것 같고, 결국 눈팅만 하던 여기에 글을 써보네요. 정말 저희 부모님은 결혼해선 안 될 분들이셨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금수 같은 년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나쁜 건지 진짜로 알고 싶습니다. 그런 쪽에 해박하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남친의 육촌 누님이 예전에 결혼 상대라고 데려온 남자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어디 한 군데 빠지는 구석이라고는 없는 완벽한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하필 그분의 성이 천방지추 마골피 중 하나라는 이유로 개처럼 쫓아낸 걸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는 집안이랍니다. 어른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쌍놈 성씨 가진 손주 나오는 꼴 못 보신다면서요. 참 답없죠. 절대로 변할 수 있는 가문이 아닙니다. 남친은 계속 연락을 하는데 도저히 이 마음 상태로는 얼굴 보고 싶지도 않네요. 그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첫 번째 후기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화내주시고 위로해 주셨네요. 그 뒷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렇게 상처를 받고 남친의 연락을 무시한 채 한 2주일 정도 흘렀나? 문득 남친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러는 걸까? 어차피 나중에 결혼해도 워낙 남친이 자기 집안 가풍을 싫어한다고 했으니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친에게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남친은 만나자마자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저 역시도 이 사람이 뭔 죄가 있나 싶어서 오빠가 미안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하니 뭐든 말만 하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을 금수라고 모욕을 준 오빠 부모님을 용서할 수가 없으니 사과는 받아야겠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더라도 시댁과 엮일 일은 없다고 약속을 받고 싶다고 했죠. 어차피 가풍이 그렇다는데 자기들끼리 어떻게 살던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제 엄마, 아빠에게 금수라고 표현한 부분만큼은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야 남친을 다시 만나던 말던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남친은 얼굴색이 어두워지더니 어른들이 악의 없이 한 말인데 뭘 사과까지 바라냐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악의가 없다니요. 금수 같은 년이 악의가 없이 한 말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성씨나 가문 따지는 것도 우습지만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돈이 될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저런 모욕을 하는 것도 몰상식하고 고작 사과 한마디 바라는 제게 어른들이 한 말인데 무슨 사과까지 하기를 원하냐는 남친도 다 똑같은 인간들 같아서 그냥 끝내자고 했네요. 그랬더니 남친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주면 안 되냐길래 오빠네 가풍 최대한 존중해줄 수는 있지만 최소한 나와 내 부모님이 받은 모욕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미안하다 사과 한 번이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하니 우리 만남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죠. 그랬더니 남친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역시 쌍놈 집안이란 말이 안 통하네 라는 겁니다. 와 진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그동안 그렇게 자기 집안 싫다고 욕만 해대더니 역시 평생 보고 자란 환경은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정작 급하니까 자기 부모와 똑같은 소리를 하는 남친 얼굴에 시원한 아이스커피 부어주고 그렇게 잘난 양반들끼리 잘 살라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계속 전화기가 울리길래 아예 무음으로 바꾸고 씩씩거리며 소파에 앉아있는데 마침 엄마가 큰 방에서 나오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하시대요. 순간 그동안 쌓인 서름에 눈물부터 쏟아지는데 깜짝 놀라신 엄마가 안아주시면서 괜찮아.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딸 다 괜찮아. 위로해 주시는데 어찌나 죄송하던지 이렇게 다정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우리 엄마를 쌍놈이라고 금수 같은 집안이라고 했던 그 집안 인간들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성질 같아선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물이라도 확 끼얹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고 그저 남친과 확실하게 헤어져서
그 집안과 다시는 엮일 일을 안 만드는 게 나름 최선일 뿐이었네요. 그 일이 있은 후 남친은 한동안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지만 제가 아예 받지를 않자 저와 남친을 소개시켜준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통해서까지 다시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길래 그 친구에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줬죠. 그랬더니 친구는 같은 남자로서 쪽팔리다며 자기도 남친과 절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후기 글입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나? 엊그제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미난 소식이 있으니 밥이나 같이 먹자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고기도 먹을 겸 만났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네요. 전에 헤어졌던 남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편의상 전 남친이라고 부를게요. 저와 헤어지고 뭐가 그리 급했는지 지속적으로 선을 받고 결국 전 남친 집안에서 만족할 만큼 족보가 훌륭한 처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뭐 듣기로는 조상 대대로 높은 벼슬만 거쳐왔던 정말 오리지널 양반 가문이어서 전 남친 집안에서는 여자 인물이나 성품 같은 건 개나 줘버리고 그저 가문 하나만 보고 결혼을 시켰고 그토록 자기 집안에 불만이 많다던 전 남친 역시 뭐에 홀린 듯 급하게 식을 올렸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여자 쪽 집안도 원체 양반입네 하면서 격식 다 따지는 집안이라 양가 모두 서로의 집안에 대해서 만족하며 늘 요즘 같은 상놈들의 시대에 이렇게 혈통 좋은 가문끼리 연을 맺은 건 하늘이 주신 기적이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더랍니다. 그런데 조금씩 여자의 낌새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결혼 전에도 일절 직장을 다녀본 적도 없었고 대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신부 수업만 하다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전 남친과 시댁 어른들에게 자꾸 야금야금 돈을 얻어가기 시작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횟수도 잦아지더니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한 전 남친은 회사 간다고 거짓말 해놓고 몰래 뒤를 밟았다는데 깜짝 놀란 거죠. 알고 보니 이 여자가 전 남친과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무려 여자가 유흥업소를 다녔는데 그때 자기 뒤를 봐주던 웬 양아치 같은 놈과 붙어 먹었는데 결혼하고도 전 남친 몰래 계속 만남을 유지해 왔다는군요. 거기다 더 심각한 건 술집 나갈 때부터 도박 중독이었던 여자는 결혼하고 한 달 정도는 참는 듯 했으나 결국 재벌은 개 못 준다고 돈만 생기면 그거 가지고 도박하러 다니고 전에 사귀던 놈과도 만나고 다니다 딱 걸린 거죠. 전 남친은 노발대발하며 죽이네 사네 난리를 피웠고 양가 집안 어른들도 결국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었는데 웃긴 건 전 남친네 집안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집안 사람들 보는 눈이 두려워 전 남친을 설득해 마침내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만 받은 채 다시 살게 했대요. 참 웃기죠. 바람피고 도박에 사기 결혼까지 한 며느리를 고작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이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다시 밀어넣는다는 게요. 다행히 제대로 약점이 잡힌 여자는 제정신을 차리고 사는 듯 했으나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임신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잠잠해졌나 싶었는데 여자의 임신 소식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전 남친과 시댁 어른들은 며칠 밤낮을 가족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의견이 팽팽하게 둘로 나뉜 상태라 하더군요. 한쪽은 그냥 이혼시키고 며느리와 아이 모두 그 집안에서 잘라내는 것과 또 반대쪽은 그러다 소문이라도 나면 집안 망신이라며 그냥 한번 눈 감아주자는 의견이라는데 어떤 쪽을 선택하던 제 입장에서는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리고 정말 구사일생이란 말이 제게 딱 어울린다는 생각뿐입니다. 저런 집안에 시집이라도 갔으면 진짜 어쩔 뻔했나요? 아찔합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 썩어빠진 양반 집안에 제 발로 걸어가는 저를 제 조상님이 지켜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안 그래도 요즘 웃을 일이 없었는데 간만에 기분 좋아지는 소식이었네요. 네?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같이 가슴 아파도 그 집안의 불행만큼은 제